30년간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온 정호섭 씨. 그에게는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온 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아버님 방식은 너무 낡았어요. 요즘 세상에 구두 수선이 무슨 돈이 되겠어? 처음엔 단순한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 돌잔치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성껏 만든 아기 신발을 바닥에 던져버린 며느리. 이 일을 계기로 호섭과 며느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가족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갔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탐욕과 진심, 복수와 용서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한편,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구두. 수선점에서는 오늘도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정호섭은 작업대 앞에 앉아 손님이 맡긴 구두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다 박힌 굳은 살, 손톱 밑에 스며든 검은 구두약, 그리고 30년간 같은 자리에서 망치를 쥐어온 오른손의 두툼한 굳은 살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사를 건넵니다. 28살이 된 아들은 이제 제법 번듯한 회사원이 되어 양복 차림새도 단정하죠. 호섭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회사 일이 맞나?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그보다 아버지가 더 무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호섭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동안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거든요. 민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구두를 고쳐왔죠. 일은 내 인생이야. 손이 움직이는 한 계속할 거다. 민석은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죠. 아버지,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호섭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거든요. 결혼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호섭은 망치를 내려놓고 아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기쁨, 그리고 혹시나 하는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냐? 네,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름은 서진이고요. 호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정호섭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아들과 단둘이 살아온 이 집에 이제 새로운 가족이 들어올 예정이었죠. 호섭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망치질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곧 만나게 될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진은 처음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신혼 초기에는 아버님, 안녕하세요라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제가 음식 해드릴게요라며 적극적으로 나서던 모습이었는데 말입니다. 민석 씨, 아버님이 아직도 저런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서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거실에서는 호섭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데 서진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들릴 만큼 크죠.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해오셨는데. 요즘 세상에 구두 수선이 무슨 돈이 되겠어? 그냥 새로 사는 게 더 싸잖아. 민석은 아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버님의 손재주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며 감탄했는데 말입니다. 서진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세요. 이 동네 땅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 건가요? 호섭은 거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낮춰놓은 상태였거든요. 며느리의 진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젊은 세대의 생각이려니 했는데 점점 다른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호섭이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자 서진은 대충 차려놓은 밥상을 밀어놓으며 말했죠. 아버님 방식은 너무 낡았어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택배로 보내고 그러던데요. 서진아, 그건 민석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서진은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호섭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는 듯했죠. 요즘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아버지. 민석이 아내를 두둔하며 말했습니다. 결혼 후 점점 아내 편을 드는 빈도가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호섭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자꾸만 집안 곳곳을 훑어보는 것도 눈에 띄었죠.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섭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30년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이 집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이 따뜻한 봄바람이 아니라 차가운 겨울바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하는 태도 속에서 호섭은 뭔가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죠. 결혼 2년 후 손주 하람이가 태어났습니다. 호섭에게는 생애 첫 손자였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 호섭은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리며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건강한 남자아이예요라고 알려주었을 때 호섭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거든요. 할아버지가 뭔가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줘야지. 호섭은 그날부터 손주를 위한 선물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기술을 총동원해서 아주 작은 아기용 가죽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죠. 부드러운 양가죽을 골라서 하나하나 손으로 재단하고 바느질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대에 앉아 세심하게 공을 들였거든요. 이렇게 작은 발에 맞춰서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호섭은 혼잣말을 하며 작은 신발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신발 앞코에는 작은 곰돌이 모양도 새겨넣고 끈 부분은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부드러운 재질로 선택했죠. 완성된 신발은 정말 예술품 같았습니다. 드디어 하람이의 첫 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서진의 친정 쪽에서 예약한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죠. 호섭은 정성스럽게 포장한 가죽 신발을 들고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민석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서진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호섭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하람아,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 왔단다. 호섭은 손주를 안고 있는 서진에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주변 친척들과 하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서진은 상자를 열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하객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죠. 요즘 누가 이런 걸 신겨요? 백화점에 가면 더 예쁜 신발이 얼마나 많은데. 서진은 그 말과 함께 호섭이 정성껏 만든 가죽 신발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연회장 바닥에 떨어진 작은 신발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죠. 서진아, 그러면 안 되지. 민석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서진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에 손으로 만든 신발이 뭐가 특별하다고.
호섭은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서진이가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민석의 변명을 들으며 호섭은 바닥에 떨어진 신발을 주워들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면서도 계속 그 신발을 꼭 쥐고 있었죠. 복도에 주저앉아 구겨진 신발을 끌어안으며 호섭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사건 이후 호섭은 며느리 서진을 다른 시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서진의 행동 패턴에 숨겨진 진짜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죠. 아버님,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지 않나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 갑자기 금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경제에 관심이 없던 서진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했죠. 부동산 투자 같은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동네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호섭은 조용히 서진의 말을 들으며 내심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글쎄, 나는 그런 복잡한 일은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던데요. 서진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호섭은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며 답했죠. 내가 알아서 하렴. 나는 그런 건 잘 모르니까. 며칠 후 서진은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섭이 외출한 사이에 집안을 뒤지는 모습이 목격되었거든요. 이웃집 할머니가 호섭에게 귀띔해 주었죠. 호섭이네, 며느리가 서랍장이며 옷장이며 다 뒤지던데 뭘 찾는 거야? 호섭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자신의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통장, 도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모두 제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뒤져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군. 호섭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서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거든요. 그날부터 호섭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먼저 진짜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대신 가짜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행동을 관찰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석 씨, 아버님 통장 비밀번호 혹시 알아요? 서진이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모습을 호섭은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되지. 아니, 혹시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서진의 말솜씨는 그럴듯했지만 호섭에게는 모든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민석이 점점 아내 편을 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호섭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자신을 등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이용하려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 말입니다. 호섭의 치밀한 관찰이 시작된 지 2달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호섭이 일부러 만들어둔 가짜 부동산 서류를 서진이 가져간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서진이 민석에게 교묘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호섭은 거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정정하시잖아. 그래도 요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일이 많아졌어.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우리가 보관하는 게 어떨까요? 서진의 계략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호섭은 속으로 냉소를 지으며 서진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죠. 며칠 후 호섭은 일부러 외출을 길게 했습니다. 그 사이 서진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예상대로 서진은 호섭이 없는 틈을 타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시아버님 명의로 된 땅을 팔려고 하는데요. 네, 위임장도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할머니가 즉시 호섭에게 전화를 걸었죠. 호섭이야, 큰일 났다. 내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과 뭔가 얘기하고 있어. 호섭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겠어요. 호섭은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지난 2달간 서진의 행동을 모두 기록해 두었고, 가짜 서류를 이용한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 둔 상태였거든요. 실례합니다. 저는 이 땅의 실제 소유주인 정호섭입니다. 중개업소에 도착한 호섭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갑작스런 시아버지의 등장에 얼굴이 새하얘졌죠. 아, 아버님? 어떻게 여기에? 윤서진 씨,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호섭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함께 온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증거 자료들을 꺼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부동산 매매를 시도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서류는 위조된 것들이고요. 중개업소 직원들과 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호섭은 계속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죠. 지난 2달간 이 여자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의 개인 서류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사기를 시도한 모든 과정 말입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서진이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윤서진 씨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서진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알려졌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노린 사기 사건으로 대서특필되었죠. 민석은 회사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서진이 구속되고 나서 일주일 후 정호섭의 집은 장례식장보다도 더 적막했습니다. 민석은 회사에서 무기한 휴가를 내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민석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호섭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가져다 놓아도 민석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서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그리고 자신이 늘 편을 들어주었던 아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동안 아버지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서진이 편만 들고. 민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난 2년간 아내의 편을 들면서 아버지를 소홀히 대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한편 어린 하람이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어댔고 낮에도 계속 불안해했죠. 겨우 돌이 지난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엄마, 엄마. 하람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민석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엄마가 왜 없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엄마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서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민석은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아내의 사기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민석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호섭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진에 대한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까지 무너뜨린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물론 서진이 잘못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파탄났으니까요. 할아버지, 아빠가 왜 계속 울어요? 하람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어올 때마다 호섭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야 하게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섭을 동정했지만 다른 이들은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라며 수군거렸거든요. 호섭은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침묵으로 가득했고 민석은 점점 더 말이 없어져 갔습니다. 하람이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는 유일한 존재였죠. 호섭은 혼자서 손주를 돌보며 무너진 가족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호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계속 무너져 있으면 손주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하람이는 하루하루 자라고 있는데 아버지는 제대로 된 돌봄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석아, 이제 그만 일어나라. 호섭이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아버지,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혼자 있기는 무슨,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하람이는 누가 보냐? 호섭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내도 잃고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고 민석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호섭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 서진이는 잘못했다. 하지만 하람이는 뭔 죄가 있냐? 그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아들이잖아. 호섭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데려가서 하람이를 안겨주었거든요. 아빠. 하람이가 아버지를 보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석아, 아버지도 내 어머니를 잃고 나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었다. 하지만 너라는 아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호섭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1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에 그 절망적인 시간들 말입니다. 그때 내가 무너져 있었다면 너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하람이도 마찬가지야. 이 아이에게는 내가 전부다. 민석은 품에 안긴 하람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미안할 것도 고마워할 것도 없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부터 민석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복직 신청을 하고 하람이 돌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호섭은 손주와 아들을 돌보며 서서히 집안의 웃음소리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하람이가 첫걸음말을 했어요. 민석이 기쁘게 외쳤을 때
호섭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람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호섭은 생각했죠.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 하람이 정말 잘했네. 할아버지한테 와봐. 호섭이 두 팔을 벌리자 하람이는 깔깔 웃으며 할아버지 품으로 뛰어왔습니다. 그 순간 호섭은 깨달았죠.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민석도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거든요. 서진 사건이 있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호섭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었죠. 복수의 성공보다는 가족의 회복이 그에게 진짜 기쁨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도 시장에 가세요? 4살이 된 하람이가 호섭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물어봅니다. 요즘 호섭은 매일 아침 동네 시장으로 향했거든요. 하지만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따라올래? 네. 하람이는 신이 나서 호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장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호섭이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일터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정 사장님. 시장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호섭은 이곳에 작은 재화 공방을 열어서 젊은 청년들에게 구두 제작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밑창 작업을 배워보겠습니다. 호섭의 작업대 주변에는 20대 초반의 청년들 5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섭을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났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신발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한 청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호섭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신발은 사람의 발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야.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같은 거지. 호섭은 30년간 쌓아온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가죽을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재단하고 꿰매고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가르쳤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하람이가 작업하는 호섭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길을 유심히 지켜보며 종종 작은 도구들을 건네주기도 했죠. 하람아,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멋있어 보이니?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하람이의 말에 호섭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하람이도 조금씩 배워볼까? 호섭은 하람이에게 작은 가죽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부드러운 가죽이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호섭과 하람이를 민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석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로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랄 것도 없지.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일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즐겁다. 호섭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수에 성공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했거든요. 하람아, 오늘 할아버지께 뭘 배웠니? 아빠, 저도 할아버지처럼 신발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람이의 당찬 선언에 호섭과 민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정호섭의 저녁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호섭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진에 대한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였다는 걸 말입니다.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손주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해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었거든요.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지만 진심과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호섭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